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9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economy added 139,000 jobs in May, slightly more than expected. CNN 뉴스 보시죠. 5월 중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많은 13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월에 14만 7천 명보다는 조금 감소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많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4.2%로 나왔습니다. 업종별 취업 동향을 보면요, 건강관리업과 사회지원업이 여가 및 접대업과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이 두 부분이 5월 고용 증가의 9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 고용의 질이 좀 나빠졌다고 해야겠죠. 정부 부문은 이번 달에도 2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소위 도제의 영향 때문이죠. 트럼프 취임 첫 달인 2월에 12,000명 감소했고 3월에 11,000명, 4월에 13,000명, 그리고 이번 달에는 더 늘어나서 22,000명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더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경제활동 참가율 participation rate도 62.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고용시장 전망을 보면은 관세 등 정부 정책의 그 변동성이 하도 크기 때문에 이게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노동시장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그 광적인 무역정책, 연방정부 지출 삭감, 정부 근로자 대량 해고, 이민 입국 감소 정책이 경제의 소프트 랜딩 확률을 낮추고 리세션 위험을 확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불확실성은 소비 이축과 투자 이축을 장기화시키게 되겠죠. 이에 따라 다수의 대기업들은 향후 수익 전망 발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노동시장이 약간 냉각되었지만 붕괴는 아니고, 다만 노동시장의 침체가 조금 가속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네요. 통계상으로 좋은 결과는 이게 이번 달이 53개월 연속 고용 증가를 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대체로 예상보다 좋은 5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상승하였는데요. 고용 호조로 연준금리 조기 인하가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좋은 고용 보고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도 대체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소위 패드 워치 트래커 상으로도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목요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를 유심히 관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6월 18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시장에서 보는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의 확률을 보면은 동결 확률이 97.4%로 높습니다. 현재 4.25 내지 4.50%를 유지한다는 거죠. 25bp 인하는 2.6% 확률에 불과합니다. 예상보다 좋은 5월 고용 보고서의 효과가 대단하죠. 그 오른쪽은 올해 12월 10일, 올해 마지막 FOMC에서의 그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 확률입니다. 현재와 같은 동결이 8.1%까지 올라갔습니다. 25bp 인하가 30.6%, 50bp 인하가 39.8%로 제일 많습니다. 75bp 인하는 19.3%, 100bp 인하는 2.6%, 125bp 인하는 0.1%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인하폭이 낮아지고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 관계 소식인데요.
지난주 두 사람의 불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회사와의 정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어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사는 정부 계약이 현재 220억 불이 있는데 이게 위기에 처한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그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정부 계약 취소 위협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의 드래곤 우주선을 퇴역시킬 수 있다, 디커미션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각종 여건으로 봐서 스페이스 X와 정부 계약 폐기 가능성은 낮지만은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지원금 감축은 상당 부분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 머스크 본인도 전기차 지원금이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그 불화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흔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두 사람의 불화 발단 경과를 6월 2일부터 살펴보면요. 6월 2일 오후 1시에 머스크는 자기의 그 X 소셜 미디어에다가 Big Ugly Bill will increase US deficit to 2.5 트릴리언 달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게 전주의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2조 5천억 불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했는데 머스크는 One Big Ugly Bill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향후 10년간 약 4조 불의 그 감세를 실현시키는 건데요. 감세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라서 세출 감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출 감소로 해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대폭 감축하게 되는데 여기에 전기차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정부 계약도 포함되겠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줬는데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 지원이 축소되고 스페이스 X와 정부 계약에도 위협이 가해지니까 화가 났죠. 머스크는 이후 시리즈로 X에다가 그 각종 비방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머스크 회사들에 대한 정부 계약 취소를 으름장 놓았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다시 그 BBB 액트에 서명한 의원들은 창피한 줄 알아라. 법안을 보지도 못했고 사실상 의원들이 그 법안을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머스크와 가까운 미래에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나사 국장 후보자 지명자인 자레드 아이작맨을 후보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작맨은 머스크의 아주 절친이고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이죠. 머스크는 나아가 스페이스 X의 그 정부 사업 취역을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X는 현재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유일의 우주 왕복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갔다 오는 우주 왕복선인데요. 50억 불에 계약돼 있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물자도 갖다 주고 우주인도 실어 나르죠. 스페이스 X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러시아의 그 소유주의 그 우주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사는 현재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계, 문 프로그램, 그리고 화성 탐사계, 마스 프로그램의 주역입니다. 또한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우주 방어 시스템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펜타곤 국방성의 그 내셔널 시큐리티의 그 우주선이기도 합니다. 스파이 정보 우주선이죠. 일론 머스크가 대래 큰 소리 칠 만도 하죠.
최근 1일간은 두 사람 간의 티격태격이 조금 소강 상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일부 그 포스트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전히 토요일 날 CNN 방송과 만나서 머스크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하에서는 두 사람이 그 소셜 미디어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 미디어를 이용했고 일론 머스크는 X 사이트를 이용했죠. 두 사이트에 올라온 두 사람의 그 주장 내용들을 번갈아 가면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화의 발단은 왼쪽 아래 보이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입니다. 법안 명칭도 좀 우스꽝스럽죠. One Big Beautiful Bill Act입니다. 트럼프 판단에 아름답다고 뷰티풀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 법을 빅 어글리 빌이라고 명칭했고 그리고 이 법이 결국은 미국의 정부 부채를 2조 5천억 불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그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입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내가 아니었으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어렵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 BBB 액트가 형편없고 구역질 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Disgusting abomination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창피한 줄 알아라. 그 법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 법안에 투표한 사람들도 빅 어글리 스펜딩 빌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론 머스크는 더 나아가 이제 중산층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투표에 붙였어요. 여기에 563만 명이 투표를 참가했는데 그 80.4%가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자 트럼프가 나는 그가 나에 대해 반대하는 데 대해서 마인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친구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The poor guy has got the problem. 그야말로 대단한 막말 설전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작년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 지원에 나선 일론 머스크의 모습인데요. 그야말로 약먹은 사람처럼 신나게 선거 지원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토사구팽 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되는군요. 네, 두 사람의 화해를 기대하지만 쉽게 화해될 것 같지가 않군요. 네, 두 번째 단신입니다. 일본이 우주선이 달 착륙을 또 실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일본 아이스페이스사의 그 리질리언스 우주선이 룩셈부르크에 제작된 탐사선을 싣고서 그리고 타이완의 하물을 싣고서 달에 갔었는데 달 표면에 충돌하였습니다. 2년째 이어 두 번째 실패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해외 협력 회사에 요청할 듯 하다고 하네요. 이번 또 실패로 나사의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달 표면에 착륙 성공한 나라는 4개국인데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뿐입니다. 한국 우주선이 또 한번 기적을 이뤘으면 좋겠군요. 현재 실패 원인은 추진 시스템이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또는 센서 중인데 그걸 규명 중입니다. 금요일 이 달 착륙 실패 후에 아이스페이스 회사 주가가 29%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러시아의 루블화가 가치가 올해 40%나 급등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루블화가 올해 베스트 퍼포밍 커런시가 되었네요. US 달러 루블화 환율은 올해 초에 113.88이었다가 지난 주말 79.3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40%죠. 러시아는 현재 3년 이상 전쟁 중이고 또 원유 가격도 최근에 하락세고
그리고 심한 제재, 생션을 받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GDP도 둔화 중인데 이처럼 루블화가 계력을 발휘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요인을 보면은 첫째로 어쨌거나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크레인과의 전쟁도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전쟁 후 복구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러시아의 자본 통제가 대체로 잘 되고 있고 통화는 긴축 상태고 최근에 달러가 약세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루블화의 강세 지속 여부는 상기 변수들의 그 변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1%에서 20%로 내렸습니다. 2022년 9월 이래 첫 인하입니다. 내리게 된 계기는 최근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1분기적 물가가 평균 8.2% 상승했는데 4월 물가는 2%포인트 떨어진 6.2% 상승에 그쳤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물가 목표 4% 도달할 때까지는 타이트 마니 팔리시를 유지할 거라고 하네요. 오른쪽 아래 하단 그래프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까지 환율 추이입니다. 네 번째 단신,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입니다.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그 주초 및 중반 등락 속에 소폭 상승하다가 주말에 고용지표 대체로 호조 발표로 3대 지수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지난 한 달 사이에 9.5%나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정말 견조하군요. 지난주 중에 S&P는 1.5% 상승, 다우는 1.17%, 나스닥은 1.97% 상승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그 지난 1년간 지수 추이인데 내리다가 많이 올랐죠. 지난주 그 국제 수익률은 주중 전전주에 그 수익률 큰 폭 상승에 대한 반락이 진행되다가 6일날 고용 보고서가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옴에 따라서 페드의 금리 인하 시간 늦춰질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국제 수익률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하반기 물가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국제 수익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수익률은 10년물이 4.51%로 주간 17bp 올랐고요. 2년물은 4.05%로 주간 35bp나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를 보면요. 관세 협상의 그 불확실성 해소 진전 여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불화 해소 여부 등이 관심이고요. 경제 지표로는 5일 소비자 물가가 CPI가 수요일 날 나오고 생산자 물가 PPI는 목요일 날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관심사죠. 5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올라가서 전월과 같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1일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이 예상됩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53.2를 예상하는데요. 전월의 52.2보다는 조금 올라갔죠. 최근 몇 달간 최악의 상태에서 조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시는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입니다.